모든 회사의 우선주가 폭등하던 시절이 있었어. 제가 그때 SK 우선주를 샀죠. 그리고 이제 사자마자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죠. 2심 판결이 되고 나서 다 지금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안타깝게도 여러분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5월 초에 모든 주식을 다 팔았었거든. 이거 진짜 너무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SK와 저는.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소식이 SK가의 그 이혼 소송이잖아요. 오늘 촬영 기준으로 벌써 이제 한 달 전에 5월 말에 났으니까 한 달 전에 얘기인데 막 이제 온 국민이 보통 이제 다 결과는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뻔한 얘기 말고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안 뻔한 얘기 뭘까요? 여러분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아마 선고가 났을 때 속보로 뜨고 나서 내가 딱 봤는데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일종의 어떤 나도 뭐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감정이 아니고 대박이다 그냥. 이 판결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런 결과를 이제 사실은 예상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1심 이제 이혼 판결이 나고 나서 각종 이제 뭐 변호사들이나 본인들이 이제 뭐 해석을 하고 논평을 하고 뭐 평가를 하는 게 뭐냐면은 1심이 완전히 그 노소영 노관장 측이 완전히 패소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그 1심 판결을 보고서 이제 변호사들 했던 말이 뭐냐면은 반소를 왜 했을까? 그냥 이혼을 거부를 했으면 이혼은 안 될 것이고 명백한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은 안 될 것이고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이혼을 거부하면서 합의를 봤으면은 훨씬 많은 금액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반소를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요. 2017년에 그 최 회장 측에서 먼저 이제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상대방 아내 측에서 이혼을 거부하면서 가정을 지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은 결렬돼서 2018년도에 이혼 소송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고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2018년도에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1심이 진행이 되면서 2018년도 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최태원 회장이 그때 당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 중에서 9천억 정도, 거의 1조에 가까운 가치를 가진 SK 주식을요 친인척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협박한 거예요. 일종의 어떤 거냐면요, 아내 측에서 계속 이혼을 거부를 했어. 그러면 이혼이 안 됐겠죠?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재산이 많은 유책 배우자들은요 그 재산을 처분하게 되죠. 처분을 하게 돼서 나중에 이혼을 할 걸 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어. 일종의 전략으로 보여준 거죠. 나 이렇게 했어. 네가 이혼 거부하면은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지 될 거야. 그런데도 버틸 거야? 라고 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거고 공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 입장에서는 혼인관계만 유지해서 자기한테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소라는 형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만든 거고 남편 측에서. 그때 당시에 1심 기준으로 했을 때 결과를 따져보면은 완전히 남편 측의 전략이 다 이루어진 거죠. 예, 이혼도 되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도 진짜 쥐꼬리만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그렇죠? 이게 일반인들 이제 사건에 비추어 보면요 똑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유책 배우자가 본인의 명의로 있는 집이나 재산 같은 거를 그냥 다 처분해 버리면 이혼은 안 될 거지만 추후에 나눌 재산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게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 유책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동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무책 배우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혼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실무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유책 배우자들이 본인 명의로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그렇게 의도를 하기도 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근데 1심에서 왜 SK 주식이 완전히 다 특유재산으로 빠졌는데 2심에서 다 들어갔잖아요. 1심에서는 왜 빠졌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사실은 2심에서 너무 명확하게 그런 거를 대통령의 후광이라는 얘기도 써가면서 적나라하게 인정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어떠한 그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 정경유착을 인정할 예가 없었어요. 그거를 명시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예가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도 일개의 판사가 너네 이거 정경유착 있었고 그래서 SK가 성장을 한 거니까 아내 측에 기여가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었겠죠.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건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2심에서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심이 되게 특이한 경우다. 2심에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 거는 사실은 1심에서 나오지 않았던 추가 증거들이 나오게 됐고, 그죠? 메모지. 단순히 그런 메모지가 어떠한 신빙성이 있는 처분 문서가 아닌데 진짜 끄적끄적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비자금이 거기로 갔다고 인정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법조계에서 비판이 되게 많거든요. 2심 판결을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은 그만큼 가사소송은 판사의 재량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어떤 판사는 그거 인정 안 했을 거고 어떤 판사는 인정을 했을 건데 이 판사는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를 잘 만난 게 사실은 제일 컸던 거죠. 재판부를 다시 또 얘기를 해보면 또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2심에서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사 3-1부에 배당이 됐었어요. 당사자들의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하고 재판부의 판사랑 친인척 관계가 있으면은 그 재판을 기피할 수 있다. 기피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용한 거죠, 사실은. 그 3-1부에 있는 판사랑 매제지간에 있는 대리인을 노관장 측에서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요. 전략적으로 한 거죠. 왜냐면은 그 재판부에서 받는 것보다 배당을 다시 재배당을 통해서 가사 2부에 배당되기를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운 좋게도 배당이 간 게 가사 2부인데 그것도 정말 운이 좋았던 게 가사 2부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어떤 판결들의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진보적이고, 진보적이라는 거는 예전에 어떤 가사소송에서 이루어지는 기준하고는 좀 다르게 획기적인 판결들을 좀 많이 냈다고 하나? 그런 성향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재산분할할 때 특유재산성을 굉장히 많이 넓게 인정을 해줘서 그거에 대해서 재산분할로 포함시켜서 재산분할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의 판결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작년에 나도 이제 영상을 찍은 것 중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에 따른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를 2억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서 우리 모두 다 깜짝 놀라서 내가 영상을 또 찍었었는데요. 그게 가사 2부, 서울고등법원의 가사 2부가 그 판결을 냈었어요. 3, 4천 많아봤자 5천에 이르렀던 어떤 부정행위의 외도의 위자료가 갑자기 2억으로 상향된 그런 판결을 가사 2부에서 냈단 말이에요. 서울고등에서. 그러니까 이 재판부는 일부 일처자를 굉장히 많이 존중을 하고 부정행위자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구나 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판결도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판부에 했으면 좋겠는데 떡하니 거기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어? 저기 최 회장 측에서 또 가사 2부에 있는 판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친인척 관계였을 거예요. 아마 친인척 관계에 있는 김현장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그럼 가사 2부에서도 사실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겠다. 왜냐면 여러분 김현장 변호사가 1000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받을 재판부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그쵸? 그거는 아마 기피신청 기각이 돼서 그대로 그래서 가사 2부에서 해서 이렇게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거겠죠. 이 판결이 굉장히 감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남편 측의 여러 가지 부정행위 행태를 굉장히 안 좋게 봤잖아요.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부정행위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혼외자를 낳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와중에 아내가 노관장님이 암에 걸리기도 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 뉘앙스가 마치 남편의 부정행위, 어떤 심각한 부정행위 때문에 아내가 암에 걸렸다 이런 분위기로 적어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암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긴 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뭔가 인과관계를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안 좋게 봤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냐면 남편 측의 부정행위가 단순히 위자료 액수가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거, 남편의 외도를 얼마나 안 좋게 봤는지가 위자료 그거 자체를 상징적으로 크게 나왔다. 그게 하나고요. 보통은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죠. 누군가의 외도로 인해서,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의 위자료는 위자료. 그 다음에 그건 다른 거는 사실은 다 상관없어. 재산분할 이런 거 상관없어. 그렇죠? 별개야 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판결을 봐도 다 그래요. 뭐 부정행위자가 갑자기 무슨 뭐 재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판결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판결은 너무 명확하게 사실은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다 반영이 된 게 뭐냐면, 일단 위자료가 너무 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 갑자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대부분 이제 바람을 피면서 상간자들한테 돈을 많이 지출하고 데이트 비용으로 많이 쓰고 무슨 뭐 생활비를 지급하고 뭐 집을 마련해주고 뭐 이런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단 말이야.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부의 공동재산을 감소시켰을 때 대부분 그런 걸 어떻게 반영을 하냐면은 기여도에 반영을 해요. 기여도에 반영을 해서 공동재산을 탕진한 것, 그 다음에 낭비한 것,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유책 배우자한테 기여도를 일부 좀 낮춰주는 형태로 좀 보상해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고 상간녀한테 사용한 각종 219억이라는 그 돈을 재산분할 속에다 다 포함을 시켰어. 이미 없는 돈을. 이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없는 돈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 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태까지는 유책과 그 다음에 재산분할 비율, 기여도는 아예 별개로 보는 게 우리의 통설적인 어떤 입장이었는데 이거는 반영이 됐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SK 주식도 다 포함이 된 거고 기여도까지요, 여러분. 이게 부정행위 때문에 기여도가 높아졌다라고 답은 안 나와 있죠. 기여도라는 건 여러분 10%를 인정해 줄 건지 50%를 인정해 줄 건지 그건 판사의 마음 속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유책성이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반영이 된 겁니다, 솔직히. 왜냐면은 저는 이제 2심에서 만약에 주식이 포함된다고 했을 때 아내 측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해 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한 15%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5%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총 재산이 아마 4조라고 봤을 때 15%는 6천억이에요. 그런데 1심에서 665억이 인정됐거든요. 10배야. 15%만 했어도 10배야. 사실은 10배 증액된 것도 정말 큰 결과인데 20배를 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판사는 10%를 할 수도 있었고요. 20%를 할 수도 있었고요. 35%를 할 수 있었고 50%를 할 수 있었는데 35%라는 기여도를 인정해줬다는 거는 정말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많이 해줬다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책성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여러분 잠깐 쉬는 타임으로 TMI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슬픈 얘기가 여러분 있습니다. 한 3년 전쯤인가? 연말에 주식에서 우선주가 난리 났던 때가 있었어요. 모든 회사의 우선주가 폭등하던 시절이 있었어. 제가 그때 SK 우선주를 샀죠. 그리고 이제 사자마자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죠. 그게 뭐 한 3년 됐나 뭐 그런 거야. 나는 이제 일단은 안 파니까 이제 떨어지면 안 팔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60, 뭐 마이너스 70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2심 판결이 되고 나서 SK 주식이 우선주를 포함해서 다 지금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안타깝게도 여러분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5월 초에 모든 주식을 다 팔았었거든. 아이고 진짜 너무 소름 돋죠? 네.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웃긴데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SK 와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SK가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슈들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영상이 되게 터졌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거든,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내 우선주.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죠? 예.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